군산 지역의 한 종교시설에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들은 교회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과 정읍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정읍천 인근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민선 7기 정읍시정을 상대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군산 지역 한 종교시설에서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모 교회 목사와 신도 등 확진자들은 교회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중 9명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고창에서는 목욕탕에 다녀간 4명이 확진돼 이용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도 함께 김장한 가족 3명이 감염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북 지역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1일부터 시험 다음 날인 19일까지 전북 지역 전체 고교 133교 중 128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험생과 감독관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자 시험장 방역 등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전북기계공고와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 등 마이스터고 4교와 전북체육고는 원격 수업 전환 제외 학교입니다. 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핵심 바로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정읍시의회가 민선 7기 정읍시정을 상대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정례회 첫날 시위에 참석한 정읍시장은 임기 중 거둔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제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열린 정읍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시의회를 찾아 시정 연설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 지난 3년 반을 대도약을 위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다며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내장산, 용산업,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유 시장의 공약과 각종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사가 진행됩니다. 22일부터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도 이어지는 만큼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를 맞은 겁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번 정리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성과를 알려야 할 유 시장. 시의원들 역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재감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부안과 정읍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읍천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55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농가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15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2-3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앞으로 3주 동안 이들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의 8개월 동안
공금 통장에서 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횡령 액수가 크고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면서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모든 회사는 임금 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면서 전북본부 상담 창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일 새벽 3시 반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치과 기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치과와 의료기기 등이 불에 타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 뉴스 기사입니다. 김은가의 명칭에 대한 남원 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전문가를 초청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난해한 학문적인 자기 주장에 의구심만 더 증폭됐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금동 지리산 소극장에서 남원시 가야 역사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도학 교수와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는 각각 임나와 김은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과 고고 자료로 본 전북 동부 가야 문화를 강론하며 남원 지역의 김은가야 비정을 역사적 자료와 고고학 유물 발굴 관점에서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박찬하 대한사랑연구위원은 가야와 임나의 본부, 김은가야,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를 주제로 일본 서기와 임나의 본부설의 불확실하고 왜곡된 역사적인 기술을 남원의 가야 역사에 끌어넣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피력했습니다. 쟁점 토론 시간에는 역사 기술의 해석을 두고 방청객들의 고성구와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질문에 나선 시민들은 남원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적극 찬성하지만 김은가야 명칭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내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조성된 국화꽃 경관을 보기 위해 수십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실구는 10월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찾은 방문객 수는 52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오프라인 축제를 대신해 치즈 테마파크 일원의 국화꽃을 전시하고 라이브 커머스 등 소규모 온라인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치즈 테마파크는 축제 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삼도 미술 교류전이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교류전에는 남원과 구미, 아산 미술작가 100명이 참가해 회화와 공예, 조각 등 작품 100점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32회째를 맡고 있는 삼도 미술 교류전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3개도가 모여서 이렇게 한 곳에 많은 그 작품도 관람할 수 있고 좋은 그림도 많고 좋은 작품 많으니까 오셔서 편안하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육성 지원센터가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생산기업 지원권에 대한 성과 보고와 미생물 산업 육성, 고도화를 위한 산학 연관 협력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그린바이오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센터는 국내 220여 개 농축산 미생물 제품 생산 기업 제품의 시험 분석과 인증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수행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찰해 봄으로써 저희가 발전시킬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 미생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입니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내년부터 전북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의 보건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관리 목표를 정한 뒤 앱을 활용해 영양 상태와 신체 활동 등을 관리받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공모에 추가 선정되면서 2022년에는 도내 전체 시군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남원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청년 사진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남원시 청년센터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청년 사진관은 청년들이 면접 시 신뢰감을 높이는 이미지 메이킹 특강과 전문 작가가 이력서용 사진을 촬영해주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력서 사진을 찍어줌으로써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 협의회가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4분기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위원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대내외 정책 관련 교육과 하반기 사업 실적 보고, 통일에 대한 토론 등을 이어갔습니다. 김제 민주평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조성을 위해 남북 통일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에서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는 전국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가 높고 자체 자유평가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